조선의 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책이 있다. 하지만 그 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선비기. 한 번이라도 소지한 자는 반드시 책을 내놓아야 했고 발견 즉시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조선 성종 1년 왕은 전국에 명을 내린다. 도선비기를 발견하는 즉시 압수하여 한양으로 보내라. 보관할 수도 수확할 수도 없다. 반드시 왕의 손에 들어와야 한다. 왕조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명령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도대체 이 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 왜 조선의 왕들은 500년의 세월 동안 이 책을 금기로 여겼을까? 조선 이전 고려 왕조에서는 이 책을 오히려 귀하게 여겼다. 도선비기를 참고의 수도를 정하고 왕조의 운명을 예측했다. 그러나 조선이 들어서면서 왕들은 이 책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혹시 도선비기가 왕조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책 속에 적힌 어떤 단서가 왕들의 권위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일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금서. 조선 왕들은 왜 이 책을 금지했는가? 그 책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를 예언자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승려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인간이 아니었다고 믿었다. 그의 이름은 도선. 신라 말기 그가 태어났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의 출생 자체가 미스터리였다.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서 한 여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마을 우물가로 가거라. 푸른 빛을 띤 오이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먹어라. 그녀는 꿈에서 깨어난 후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 정말로 신비로운 빛을 내는 오이를 발견했다. 그녀가 그것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선이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산과 강을 보기만 해도 땅의 기운을 잃었고 그곳이 천년을 지탱할 터인지 몇십 년 만에 쇠락할 땅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의 능력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예언가다. 도선은 풍수지리학의 선구자로 불리며 고려 왕조의 운명을 예언했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과 왕조의 흥망성쇠를 정확히 맞히며 더욱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도선비기는 고려 왕조를 넘어 조선까지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가 예언한 400년 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다. 라는 문장은 조선의 왕들에게 불길한 그림자처럼 달아다녔다. 도선비기는 과연 단순한 예언서였을까? 아니면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 어떤 금단의 지식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 고려의 첫 번째 왕 태조 왕건. 그는 숭하게 수도를 정했다. 이곳이 800년을 이어갈 강력한 왕조의 중심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결정 뒤에는 한 명의 승려가 있었다. 이곳이 나라의 운수를 800년 동안 지탱할 터전이다. 바로 도선이었다. 도선은 숭악을 둘러본 후 왕건에게 말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 강대한 왕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 보이는 삼각산을 보십시오. 400년 후 나라의 운수가 저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왕건은 도선의 말을 깊이 새겼다. 하지만 그는 400년 후에 나라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선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조치를 취했다. 그것이 바로 삼각산을 향해 5마리의 돌개를 세운 것. 이 석상들은 고려의 운명을 지키는 비보적 나라를 보호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도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 돌개들이 있어도 완전히 막을 순 없습니다. 400년 후 나라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 1392년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새 왕조의 이름은 조선, 그리고 그 수도는 한양. 놀랍게도 도선이 예언했던 삼각산의 기운이 도읍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를 세운 조선의 왕들에게는 도선비기의 내용이 불길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조선 역시 400년 후에
또 다른 왕조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조선의 왕들은 이 책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결국 도선비기를 금서로 지정했다. 그것이 바로 성종이 전국에 내린 명령이었다. 도선비기를 발견하면 즉시 압수하고 한양으로 보낼 것. 누구도 보관할 수 없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처벌할 것이다. 도선비기는 왕조의 비밀이 되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책은 정말 사라진 걸까?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도선비기가 조선에서 금서가 된 것은 단순한 미신 때문이 아니었다. 왕조의 권력을 뒤흔들 위험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들은 도선비기를 두려워했다. 아니, 그 책이 불러올 예언의 힘을 두려워했다. 고려의 멸망을 정확히 예언한 책. 그리고 그 예언은 조선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도선비기에는 또 다른 예언이 적혀 있었다. 이씨 왕조는 50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이 민간에 퍼진다면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을 영원한 나라가 아닌 언젠가 무너질 왕조로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조선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잃게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고려 말 민심이 흔들리던 시기, 백성들은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문을 믿었다. 그 소문이 커질수록 기존 왕조의 권위는 무너졌고 결국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된다. 조선의 왕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선비기를 철저하게 금지했다. 성종 1년 조선 왕조실록에는 도선비기를 몰수하라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몰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는 예언이 퍼져 있었다. 특히 정감록 같은 또 다른 예언서와 결합하면서 민간에서는 조선 왕조의 운명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속삭였다. 조선의 운명이 다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은 왕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통제해야 했다. 그래서 조선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단순히 도선비기를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는 것조차 금지하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조선 후기 세조는 명령을 내린다. 도선비기,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들은 백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이를 모두 거두어들이고 개인이 갖고 있다면 벌을 내릴 것이다. 결국 도선비기는 조선 왕조의 권력을 위협하는 금서가 되었다. 하지만 정말 이 책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도선비기의 사본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책은 아직도 누군가의 손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도선비기가 사라진 후에도 조선의 백성들은 또 다른 예언서를 손에 쥐었다. 그것이 바로 정감록. 정감록은 조선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예언한 책이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도선비기의 내용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조선의 운명이 다하고 새로운 성씨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이미 예정된 운명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가장 무서운 힘.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행동한다. 도선비기의 예언이 고려를 무너뜨린 것처럼 정감록의 예언은 조선 후기를 뒤흔드는 씨앗이 되었다. 1780년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기근과 전염병,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 백성들은 점점 더 정감록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씨 왕조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믿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조선 왕조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결국 이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1862년 전국적인 밀란이 발생한다. 수많은 농민들이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요구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 가지 말이 떠돌았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이다. 정감록은 밀란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예언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조선 왕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선비기가 금서가 되었던 이유를 떠올렸다. 백성들에게
예언이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힘이었다. 조선은 마지막까지 왕조를 지키려 했지만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1897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1910년 조선 왕조는 결국 사라졌다. 예언은 시현되었다. 아니, 사람들이 예언을 시현시켰다. 도선비기의 마지막 예언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혹시 지금도 우리는 정해진 미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언은 운명일까? 아니면 운명을 만들어가는 힘일까? 도선비기는 고려의 흥망을 예언했고 조선의 왕들은 그 책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예언을 금한다고 해서 그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까? 도선비기가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또 다른 예언을 찾았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왕조가 그랬듯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주식시장, 경제 전망, 정치 분석. 우리는 여전히 예언을 믿고 있다. 도선비기의 운명은 끝났을까? 아니면 어딘가에 남아 새로운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누군가 이미 예언한 미래일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